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요즘 인터넷과 SNS, 단체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초연금 폭탄이다. 노인들 다 망한다. 이재명 정부가 어르신들을 속였다는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당장 기초연금이 없어진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어르신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댓글란에는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당장 내일부터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편향도 없이 오직 팩트와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 600만 어르신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헷갈려 하십니다. 심지어 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 저축 같은 겁니다.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하지만 기초연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복지입니다.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그 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월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지급액이 2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점점 인상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다, 포퓰리즘이다,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고 누구도 이 제도를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두 분 합쳐서 최대 53만 5,680원입니다. 이것은 최대 금액이고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65세만 되면 누구나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상위 30%에 해당하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어르신들은 받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복지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수십억 원 있고 월 소득이 수백만 원 되는 분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난리가 난 소위 기초연금 폭탄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일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과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금을 무리하게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5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공약집에도 명확히 나와 있고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오해와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인상이 이재명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2022년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 대부분이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들도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초연금 금액으로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야를 막론한 사회적 공감대였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7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식비, 주거비, 광열비, 통신비, 의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3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 이것만으로는 절대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국민연금을 같이 받거나 자녀들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이 오직 기초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독거노인 중에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기초연금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기초연금 받는 날만 기다리며 한 달을 근근히 버티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금 들어오면 밀린 전기세, 가스비부터 내고 남은 돈으로 약 사고 밥 먹고 그렇게 한 달을 버팁니다. 둘째, 재정 부담에 대한 과장된 주장입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면 연간 약 5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0만 원으로 올리면 약 10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정말 엄청난 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과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2024년 총 예산이 약 657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0조 원, 즉 35%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은 현재 약 20조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약 3%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5조 원이 추가되면 약 25조 원이 됩니다. 전체 예산 대비 3.8% 정도입니다. 물론 5조 원, 10조 원이 작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 전체로 봤을 때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것은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2025년에 조금 올리고 2026년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입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2023년에 국방비로 약 57조 원을 썼습니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만 재정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셋째,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올리면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특히 젊은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일면 타당한 지적입니다. 복지 혜택을 늘리면 그만큼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은 결국 세금에서 나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복지는 단순히 퍼주는 게 아니라 투자입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어르신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면 그것이 사회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둘째, 가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 많은 중년 세대들이 부모님을 모시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에
주거비에 부모님 용돈까지 드려야 하니 한 달 월급이 모자랍니다. 만약 기초연금이 늘어나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받은 돈을 저축하지 않고 대부분 소비합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 받자마자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약국에서 약을 사고 병원에 갑니다. 이 돈이 골목 상권으로 흘러들어가 경제를 살립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OECD 평균이 1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넘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으로서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가난하게 사시는 것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자살률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왜 어르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기초연금이 충분히 지급되어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된다면 이런 비극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노인 정책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직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섣불리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의 방향성을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3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4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매년 인상폭을 확대해서 임기 내에 50만 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88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2025년에는 100만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일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명목상의 일자리인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는 맞는 지적입니다. 공원 청소, 도서관 정리 같은 단순 업무가 많고 임금도 최저시급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의료 복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를 확대하고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매 환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치매는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의 부담이 엄청납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160만 명의 독거노인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혼자 사시기 때문에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재정 건전성, 세대 간 형평성,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복지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금을 거두지만 그만큼 복지 혜택도 두텁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되었는데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입니다. 그 외에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어서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기본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하면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가 옵니다. 그리고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셋째,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60일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복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은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기세, 가스비, 등유비 등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3만 원의 문화비를 지원합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미술, 컴퓨터 교실 등 어르신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셔서 활동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지 제도가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정부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폭탄이라는 말은 과장되고 왜곡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필요하고 정당한 복지 확대입니다. 물론 재정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 전체로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600만 어르신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인 정책은 아직 평가하기 이르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물론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고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존엄하게 사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지 퍼주기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SNS에 떠도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기초연금 인상은 방향이 맞습니다. 의도도 선합니다. 물론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령화는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찾으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계시면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복지 혜택을 꼭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신청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병원에 가셔야 할 때는 미루지 마시고 바로 가십시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합니다. 65세 이상은 2년에 1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치매검진도 무료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위험이 있으면 정밀 검사를 받고 치매로 진단되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통해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사십시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시고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경로당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침에 가면 간단한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노래교실이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나가시면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 수법이 정말 많습니다. 전화로 자녀인 척하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투자 사기 등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무시하십시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자녀나 경찰에 확인하십시오. 정부기관이나 은행에서 전화로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100% 사기입니다.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판매도 조심하십시오. 과장 광고가 많습니다. 암이 낫는다, 당뇨가 사라진다는 식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정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면 병원에서 처방할 것입니다. 비싼 돈 주고 효과 없는 제품을 사지 마십시오.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방문 판매나 전화 판매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며 접근해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심지어 여러 번 방문하며 친분을 쌓은 후 신뢰를 얻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방문하면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자녀와 상의해서 구매하십시오. 금융거래도 신중하게 하십시오. 은행에 가실 때는 가능하면 자녀와 함께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은행 직원들도 어르신들의 이상한 거래를 발견하면 확인하지만 사기범들이 미리 대본을 주고 연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이나 금융상품 가입도 신중해야 합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권유를 받으면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십시오. 특히 목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세대 간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대립시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세금만 내고 노인들은 혜택만 받는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지금 노인 복지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 세대가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주거비, 자기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부모님 생활비까지 부담하면 정말 힘듭니다. 만약 기초연금이 충분히 지급된다면 자녀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고 사회적 불안이 커집니다. 반대로 어르신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사회 전체가 안정됩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게 이익입니다. 젊은 세대의 어려움도 진지하게 들어봐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힘듭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고 취업해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정규직이 되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꿉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인 복지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만 쌓아두고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세대 간 갈등으로 시선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어르신들도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하고 젊은 세대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쪽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도 강화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출산 지원도 해야 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부자 감세를 재검토하고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투기로 번 돈에 제대로 과세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남발하고 다른 세대를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이런 정치는 지양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합니다. 기초연금 폭탄, 세금 폭탄 같은 표현을 써서 불안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현명해져야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속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의 주장만 듣지 말고 여러 관점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SNS에 떠도는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말고 출처를 확인하고 팩트체크를 해야 합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국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나라를 발전시킨 대가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발전한 것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손으로 일구어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농촌에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도시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며 산업화를 이루셨습니다.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본인은 굶어도 자녀에게는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노후에 가난하게 사신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입니다.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그 첫걸음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기초연금 금액도 더 올려야 하고 의료복지도 강화해야 하고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을 부양해야 할 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인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젊은 세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교류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핵가족화되면서 세대 간 단절이 심각합니다.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살면서 교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어르신들은 외로우시고 아이들은 노인을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놀이를 가르쳐주고 인생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말입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폭탄은 가짜 뉴스입니다.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필요하고 정당한 복지 확대입니다. 재정 부담은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인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거나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십시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와 과장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세금 환급, 의료비 지원, 일자리 정보, 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실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여러분을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